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바로 작년인 2022년 4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 아파트 주민이 붙여놓은 안내문이었는데요. 자신이 112동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3일 전이었던 4월 2일 자신의 집 소화전 윗부분에 생후 7개월 된 자기 자식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발견했다면서 이 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택배 기사님이나 배달부가 적어둔 건가 싶었지만 아직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의 이름이 있다는 건 영 이상했죠. 아이 이름으로 배달 올 건 없으니까요. 이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2동 다른 아파트 소화전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12동의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모든 소화전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 집을 찾아가서 입주민과 이름을 대조해본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명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너무 소름 돋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화전에 적힌 이름이 대부분 여성, 미성년자, 그리고 노약자들이었고요. 건강한 성인 남성의 이름이 적힌 건 아주 드물었다는 점이었죠. 게다가요, 현관문 바로 옆에 웬 암호 같은 미스테리한 숫자도 남겨져 있었는데 그게 A씨의 집에는 5759, 맞은편 벽에는 9575라는 숫자였습니다. 5759, 9575. 이게 뭘까 싶었죠. 가스 점검하시는 분이 기록을 해둔 걸까 했지만 숫자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A씨가 뭔가 암호를 해독하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봤고 그러던 중 경악할 만한 추측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5759를 검색창에 검색했죠. 전화번호 같은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오다가 마침 고대 히브리어 사전에서 5759라는 숫자는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라는 뜻으로 통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성경 단어에는 원어에 새긴 번호인 스트롱 코드가 붙게 되는데 이게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단어마다 번호를 붙인 거죠. 여기에다가 5759를 검색하면 나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어린 자녀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걸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하필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5759라는 숫자라는 게 굉장히 꺼림직했죠. 그리고 이때 이 해석을 본 한 네티즌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집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나타내는 5759가 적힌 거라면 혹시 그 맞은편 집에 적힌 9575는 5759를 거꾸로 나열한 숫자니까 즉 젖먹이의 반대, 노인이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하는 추측이었죠. 첫 번째 가설이 맞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A씨는 이 미스테리한 암호가 과연 자기가 살고 있는 112동에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 113동, 114동, 그리고 107동까지 확인하는데 놀랍게도 이곳에도 동일하게 소화전 윗부분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누군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캐고 거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날 A씨는 바로 경비실에 찾아갔고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혹여나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증거가 될 그 낙서를 지우지 말고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경비실에서도 문제 인지하고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이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그쪽에서 입주민 대표자 측에다가 이런 사실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낙서를 지워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이유를 따졌더니 사모님이 너무 걱정하고 계시길래 안전을 위해서 그 집 앞 낙서만 일단 지웠다라고 답을 해요. 하지만 A씨가 확인한 결과 112동에 존재하는 모든 낙서가 지워져 있었죠.
생각해보니 관리사무소 측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저 사소한 낙서로 여기고 빨리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입주민 이름이 지금 문 앞에 적혀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분노한 A씨는 결국 직접 안내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렸고 바로 그 안내문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건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추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대 소화전 윗부분을 확인하시고 혹여 암호나 이름이 있으면 절대 지우지 말고 증거사진으로 남겨달라는 호소였죠. 와, 이거 무슨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죠? 놀랍게도 실제 뉴스에서도 보도된 사건인데요. 단순한 괴담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실감이 너무 강해서 더 소름 돋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과거에 유사한 사건이 떠오른다는 댓글들이 빗발쳤어요.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서울과 인천 오피스텔 또 광주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들이었죠. 먼저 2014년 3월입니다. 광주시 북구 제2아파트에 살던 주부 김씨가 오후 1시쯤 집안일을 막 하고 있던 도중 띵동 초인종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집에 혼자 있었고 또 전에 도둑을 맞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척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잠시 후 복도 쪽에 인기척이 없어지고 나서야 주부 김씨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려던 순간 문득 그 현관문에 전에 못 보던 X 표시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 얼마 전 김 씨는 집 현관문에 세모 표시가 그려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근데 마침 한 친구가 야 이거 영화 숨바꼭질에 나오는 그 도둑 표시 같다 라는 말을 흘렸고요. 조금 찝찝했던 터라 그 형태를 나름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누군가가 이 별 표시를 아예 지우고 나서 X로 다시 바꿔놓은 겁니다. 너무 불안해진 김 씨는 이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다른 집 현관문을 확인했는데 아니 어떤 집에는 표시가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없어요. 결국 김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도둑이 표시해놓은 게 맞냐 하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글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큰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왜냐면 그보다 다시 5년 앞선 2008년에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밀집한 오피스텔과 원룸을 중심으로 초인종 옆에 낙서가 잇따라 발견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광주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후에 광주 서구 풍암동, 북구 오남동, 광산구 신가동 여기까지 각지에 있는 아파트들 현관문 옆에도 의미를 알 수 없는 표시가 있었다는 게 속속 드러나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표시를 발견한 후에 누군가는 지웠어요. 근데 며칠 새 또 새겨져 있었다는 증언도 쏟아져 나왔고요. 누군가가 아파트에 이런 표시를 해놓는 이유, 물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신문이나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남겨둔 게 아니냐, 혹은 사이비 종교인들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어요. 좀 섬뜩하지만 포교 활동을 위해서 이 집의 배경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거주자들을 파악한 뒤에 사이비로 이끌만 한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 X표시 같은 표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집은 좀 아니다 싶으면 세모 표시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추측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가능성은 도둑이나 강도 혹은 성범죄자들이 남긴 게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이미 그런 전례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다시 맨 처음 송파구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다행히도 A씨의 노력 덕분에 곧장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CCTV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그 결과 송파 우체국 직원이 소화전에 이름을 썼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보통 등기 우편물은요,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전달을 해야 하죠.
근데 종종 주소를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달부분이 거주인 이름으로 정확히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달 편의를 위해 이름을 적어 놓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행동이 일종의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되세요? 예상대로 네티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취인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라면 차라리 세대의 대표자나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적어 놓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아이, 여자, 노약자 같은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층의 이름이 있었다는 건 영 미심쩍잖아요. 게다가 굳이 바쁜데 이름을 현관문 옆에 적어두는 번거로운 일까지 반복한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이사 갈 줄 알고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부분의 변명이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 절대 다수였어요. 아니, 그렇죠. 아니, 어른도 아니고 17개월짜리 아이 이름이 거기 왜 적혀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우체국 직원의 신원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숫자 5759는 집배원이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파 우체국 측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설명이나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이후에 이 숫자가 정말 누가 적은 건지 또 어떤 의미인지 이게 미궁에 빠지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추측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일각에서는 이 의문의 숫자가 한 드라마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었죠. 드라마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는데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각 집 대문 옆에다가 숫자 적어 놓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몇 명인지 자기만의 암호로 거기다 적어둔 거죠.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실제로 지난 2009년 서울 관악구에서 신고가 속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 초인종 옆에 의미 모를 그리스 문자와 알파벳이 적혀 있었다는 신고 내용이에요. 이후 경찰이 CCTV 분석을 했죠. 근데 범인이 CCTV 사각지대를 잘 피해간 건지는 몰라도 딱히 용의자로 볼 만한 사람을 추려내지 못합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어떤 범죄로 이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길게 진행될 수 없었다고 전해지고요. 또 다른 실제 사건을 찾았는데 2014년 대구에서는 초인종에 누군가 S 표시를 해놓은 집들이 잇따라 털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집이 이제 강도가 들었잖아요. 강도 입장에서 성공했을 경우 짝대기를 하나 그어서 돈 표시, 달러 표시를 해두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소름 돋아요. 자, 오늘의 사건.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결국 의문점만 남긴 채 찝찝하게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집을 누군가 주시하고 있고 또 이 집의 정보를 현관문 앞에 표시해 둔다라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공포로 다가오는데요. 게다가 국내에서는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년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너무 안일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저 괴담으로 치부하는 거 아니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경계해야 할 건 바로 우리 당사자겠죠. 여러분, 이제 하루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실 때 꼭 한번 문이나 초인종 주변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악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당신과 가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스토리는 괴담으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현실성 있는 사건이라 금사파처럼 끝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